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201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fx는 1부터 3까지밖에 식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2015를 여기다 대입할 수 없다는 말 하는 거야. 아니 이 사이에 있는 값만 넣을 수 있다는데 왜 201을 여기다 밀어넣고 있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지. 넣으면 안 된다고 써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나 조건은 그래서 나온 거죠. 2015를 값을 3분의 1로 줄이게 되면, 그죠? 예. 대신에 함수 값을 3배를 해줘라. 이런 얘기가 아닐까, 친구들? 그런 거 같습니까? 그러면 3호로 독립변수를 3분의 1로 줄이면서 종속변수의 3배를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 이것도 읽을 때 f3x는 3fx 이렇게 읽으면 느낌이 안 오잖아. 독립변수의 크기를 3분의 1로 줄였잖아. 맞아? 대신에 곱하기 3을 하고 있잖아. 종속변수에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짓을 언제까지 하면 되겠어요? 2015는 어쨌거나 3으로 계속 나누기 때문에 값이 줄어들 거잖아? 그게 1부터 3까지의 레인지에 들어올 때까지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015가 얼추 어느 정도의 값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3의 6제곱이 729인 거 다 알죠? 3의 5제곱이 243인 건 알죠? 3의 4제곱이 81인 건 알죠? 그럼 81 곱하기 9 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3의 7제곱은 여기다 3 곱하면 되니까 2187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7번 나누면 안 되는 거지. 1보다 밑으로 떨어지니까 6번까지 나눌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F2015를 구할 때 나는 얘를 3으로 6번을 나눌 거야 라는 계획이 이미 섰잖아요. 그럼 여기다 3을 6번 곱해야 한다고 나가 말하고 있잖아요. 나 말고 나가. 아시겠죠? 예. 나머지는 계산만 이제 대입할 수 있는 값이 된 거죠. 1-3의 6제곱분의 2015 더하기 2인가요? 맞잖아. 3의 6제곱분의 2015가 2보다 크잖아. 아니 2015 나누기 729를 어림셈을 해봐도 2는 넘어요. 안 넘는다고? 2는 넘어요. 뭐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아무것도 아니고 나머지 계산하시면 3의 7제곱 마이너스 2015가 되겠네요. 계산하는 거 도움이 되네요. 예, 172가 답이 되겠네.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잖아. 2015년도에 나온 문제인가 봐요. 예. 올해 나왔으면 2024겠지 뭘. 그렇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317. 이런 문제들은 둘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뭘 선택하냐? 이게 이제 어쨌거나 항등식이잖아요. 뭐 자꾸 영생. 항등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적당한 값을 계속 집어넣어서 결국은 F4를 얻는 거. 이게 좀 더 일반적인 해법이에요. 일반적이라는 건 많은 문제를 풀 수는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두 번째 옵션은 뭐냐면 연방을 풀 수 있는가를 보는 거지. 자, 항등식이니까 y에 뭘 넣어도 되거든요.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한번 넣어볼게요. 보통 이거 연방의 구성이 fx와 f-x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fx가 돼요. 그리고 4fx고 얘는 f-x가 돼요.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12가 될 거라고. 정리해보면 3fx 더하기 f-x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12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런데 이것도 x에 대한 항등식이어서 여기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3f-x 더하기 fx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12가 돼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우린 뭐가 필요하죠? fx가 필요하잖아. f4 알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 식 전체에다가 3을 곱해서 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왼쪽은 8fx가 되고요. 4x의 제곱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그러니까 fx는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돼서 계산하시면 답은 얼마? 5예요? 맞잖아. 이게 되면 이게 더 빨라. 모든 문제가 이게 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이제 이게 안 되는 문제들은 값을 하나씩 넣어가면서 F4를 얻을 때까지 계속 대입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별로 하고 싶진 않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돼야지. 문제를 볼 때마다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 이런 생각할 기회를 잃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시고 fx를 구할 수가 없겠는가.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fx와 f-x에 관한 2원 1차 연립방 정식이에요. 맞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연립방식 풀어서 fx를 구하는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fx를 구할 수 없어서 숫자를 다 대입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책이 난 좋은 책인 게 그 밑에가 이제 다 대입해서 하는 거가 있죠. 근데 이건 뭐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0 집합 x가 1, 2, 3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역이 둘 다 1, 2, 3이고 1대1 대응이에요. 그러면 f가 될 수 있는 건 사실 6개밖에 없는 거죠. 원소 3개 가지고 1대1 대응 만들면 3팩토리얼 아니 f가 6개밖에 없다니까? 근데 어떻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지? 6개를 그려보면 답이 나올 텐데.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걸 보고 맞추란 얘기잖아. 그런데 2020번 합성, 2022번 합성 이런 거는 너무 복잡하잖아. 맞아. 그지? 그러니까 이 1대1 대응 중에 뭔가 반복되는 규칙이 있는 합성을 하게 되겠지. 근데 사실 규칙이 없기도 어려워. 이 정도까지 합성을 해버리면 3개 가지고 돌리는 거니까. 규칙이 항등함수가 아니라면 그리고 1, 2를 더한 게 5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2를 대입한 거하고 5를 대입한 거를 2018번, 2015번 돌려서 하면 5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이걸 만족하는 f를 그냥 맞출 수 없을까? 뭐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 나도 아는데 나는 그냥 맞췄거든? 아니 3개밖에 안 되니까. 합이 5잖아. 5를 만들려면 어차피 2 더하기 3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2고 하나는 3이 한다는 얘기지.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얘가 만약에 2라고 하면 얘가 3이어야 되는 상태잖아. 그지 않니 얘들아? 예. 그렇다라고 하면 2018번 2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2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아닌 것 같아요. 나 왠지 주기가 3일 것 같거든. 3개 가지고 돌리는 거니까. 이게 아니라 반대일 것 같아. 3, 2. 그러면 2018은 3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 2잖아요. 그죠? 그러면 2번 통과해서 3 됐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2019는 12니까 얘가 3으로 가고 얘는 2로 가고 얘는 1로 가면 저 상황 만족하는 것 같은데?
2018번 돌릴 필요 없죠? 두 번만 돌리면 되죠? 그러면 저게 3 되죠? 그 다음에 2019는 3번 돌리는 거죠? 맞잖아? 그럼 2가 3이 되고 3이 1이 되고 1이 2가 되니까 이거 만족해요. 맞잖아 친구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6개밖에 안 된다니까? 최악의 경우 6개를 다 그려보면 답을 무조건 내겠지. 그 중에 이걸 만족하는 거 하나밖에 없을 거니까. 맞아? 근데 이거를 추측하려고 해보라고. 주기가 3일 것 같잖아. 3개 원소까지 돌려 쓰는 거니까. 그러면 주기가 3인 상태에서 저걸 동시에 만족하려면 뭘까? 를 생각해 보는 건데, 주기가 3인 함수 중에서 가장 특수한 걸 고르라면, 사실 주기 함수 중에 가장 특수한 걸 고르라면 항등함수인데 항등함수로 문제를 만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그물구조, 방금 제가 그린 거요. 세 번째는 두 개가 교환되고 하나가 항등인 구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나머지 해보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물구조 했더니 바로 그냥 된 거야. 알겠죠? 예. 그래서 답을 구하면 2020은 몇 번 돌리는 거냐? 한 번? 그지? 2022는 2를 2번 돌리는 거죠. 맞나? 아니 3번 돌리는 거죠. 예. 1 더하기 1이어서 2네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악의 경우 6번 해볼 수도 있겠지만 좀 이런 거를 한 번이나 두 번 만에 맞춰야 수학을 잘한다고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순서대로 찾지 말고 그래도 본인 생각에 이게 제일 답이랑 가까울 것 같은데 이거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지 않아? 나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고 그냥 한 번만에 찾아진 거야. 안 찾아지면 그 다음으로 유력한 걸 해보려고 했어. 그냥 찾아진 거라고. 알겠지? 다음 이것도 함수 찾는 거네요. 이것도 그려놓고 이제 생각을 해야죠 뭐. 이렇고 F5가 4인 건 확실하잖아요. 나머지만 찾으면 돼요. 근데 얘는 개수를 묻기 때문에 함수를 확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경우의 수가 여러 개란 말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걸 먼저 검토를 해보면 두 번을 합성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항등이란 얘기야. 근데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거든. 두 번 해서 합성했는데 항등이려면 조건이 뭐예요? 그냥 항등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두 개를 서로 교환시키거나 이거밖에 없었잖아. 그래서 첫 번째 F1이 1일 때 그냥 항등일 때, 두 번째 F1이 2가 됐다면 F2가 1일 때, 세 번째 F1이 3이 됐다면 F3은 1일 때. 그잖아. 단순하게 가보면 네 번째 F1이 4가 됐다면 F4가 1일 때, 다섯 번째 F1이 5가 됐다면 F5가 1일 때. 이 5개까지를 제외하고는 F서클 F1이 1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는 F5가 4임을 이미 알려줬기 때문에 F서클 F의 4가 3이란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석하셔도 무방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볼게요. F1은 1이다.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F1이 1로 간 거예요. 그러면 F4가 2였다고 하면 반드시 F2는 3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F4가 3이었다고 하면 F3은 3이어야 되는 거죠.
맞지 않니? F4는 4일 수 없습니다. F4가 4가 되면 F4가 4가 되니까요. 정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F4는 5일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교환되는 거니까 이것도 뭐가 돼요? 4가 돼요. 그러니까 방금 나에서 얻은 힌트를 활용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케이스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첫 줄 F1 정해줬죠, F5 정해줬죠, F4 정해줬죠, F2 정해줬죠. 남은 거 누구밖에 없어요? F3밖에 없어요. F3은 자유롭게 하나를 선택하면 되니까 5가지가 있어요. 같은 이유로 5가지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F1이 2였고 F1이 1이었다. 헷갈려하는 것 같으니까 그려놓게 이렇게 이따 지우면 되니까 이렇게 이미 정해진 겁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 F4가 1일 순 없죠. 그러면 F4가 2가 될 거니까. F4가 2일 수도 없어요. 그럼 F4가 얼마 될 거니까? 1이 될 거니까. 그럼 F4는 3인 건 가능하냐? F4가 3이면 F3이 3이어야 됩니다. 맞지 않냐, 가들? F4가 3이면 F3이 3이어야 F4가 3을 만족할 거 아니야? 그러면 F4가 3이고 F3이 3인 상태니까 끝이잖아. 다 확정된 거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끝난 겁니다. 이거 말고 없죠? F4가 4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항등 조건 깨지니까 F4가 똑같이 5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마찬가지 이유로. 그럼 F4가 4가 나올 거니까 교환돼서 이게 다예요. 자, 다음 F1이 3이 됐잖아요. F3은 1이 됐어요. F4를 정해야 되거든요. F4가 1일 수 있네요. 그죠? 예, F4가 1이면 F1이 3이니까 저걸 만족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나머지 한 개밖에 없으니까 5가지가 가능하죠. 안 정해진 게.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F4가 2인 거 가능합니까? F2가 3이면 되니까 가능하죠. 근데 이러면 다 결정돼서 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F4가 3인 경우는 안 됩니다. F4가 4인 경우는 안 되고 F4가 5인 경우는 끝났어요. 예, 그치고. 그리고 F1이 4 이제 해볼까요? F1이 4다. 뭐 안 될 건 없죠. 예. 그리고 F4가 1이다. 근데 이러면 F에 F4가 3이 안 되지 않아요? 이거 자체가 안 되는군요. 이해되시겠죠? 예. 맞잖아. 예. F1이 5이고 F가 5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F가 1일 수가 없네, 이건 아예. 그죠? F4여서 안 되겠네. 그러면 실제로 가능한 게 여기서 15가지 하고 2개니까 17가지 되겠네요. 이것도 함수 문제인지 경우의 수 문제인지 알기가 어려운 그런 느낌의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 경우의 수를 이제 세셔야 되잖아요. 제가 과제를 줬으니까. 경우의 수를 못 세는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딱 2가지 지적을 미리 드릴게요. 첫 번째, 합의 법칙이나 고배 법칙을 이용하지 않고 경우의 수를 세면 뭔가 잘못된 거다. 소위 말해서 노가다로 경우의 수를 세면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의 수 문제는 노가다로 세는 게 맞아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냐? 그냥 경우의 수의 헤아리는데 왜 하나같이 이렇게 다 규칙이 있을까? 규칙이 있는 것만 문제지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자여서 뭐 확률 통계를 전공한 학자여서 어떤 경우의 수를 조사해야 한다 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규칙이 있겠니 없겠니? 없어요. 그냥 세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규칙이 없는 걸 세는 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니다. 단 교육과정의 목적이 규칙이 있을 때 잘 세는 걸 훈련시키는 거지 규칙이 없을 때 잘 세는 거를 훈련시키는 건 아니야. 규칙이 없는데 경우에서 4,600가지야. 그러면 무슨 인내심 테스트 하는 거잖아. 그런 거 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무 규칙이 없어가지고 일일이 세고 있는데 그 개수가 30개를 넘어간다.
그럼 본인이 규칙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제 경험상 아무 규칙이 없는 애들은 보통 20 언더에서 끝나요. 진짜 많이 양보해서 진짜 거지 같은 문제 만들어도 30을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생것만 이미 20 몇 개야. 나이 한참 남은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야. 그럼 백 하면 돼. 알겠지? 근데 답이 13개밖에 안 되는데 그 일일이 세기 싫어가지고 막 질문하고 이런 애들 많단 말이야. 아니 13개 정도는 3개 할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일일이 세는 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거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게 재미있는 상황은 학교 대신 제가 여러 개를 보잖아요. 경우의 수인데 답이 0가지인 문제도 전 본 적 있어요. 경우의 수 몇 가지냐고 물어봤는데 0가지. 한 가지도 본 적 있어요. 애들이 맞았겠어요? 다 틀렸어요. 네. 0가지는 경우의 수 존재하지 않는데 뭔가 있을 거 생각하고 찾아 헤매면서 시간 쓸 거 아니야. 한 가지를 셌는데 내가 못 찾는 뭔가 있겠지. 설마 답이 1이겠어. 이러면서 또 시간 쓸 거 아니야.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세는 거 잘해야 한다는 거. 두 번째는 경우의 수는 뭐를 잘하는 학생이 수를 잘 세냐. 일단 제가 경우의 수 질문을 받을 때 가장 한심하게 생각하는 질문이 이거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이거 곱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이게 너무 진짜 지적 생명체가 아닌 질문이거든요. 아니 근데 물론 그게 공인이 될 수도 있죠. 질문해도 되는데 점차 그건 질문하면 안 된다. 이제 문제를 풀면 풀수록 뭘 깨닫게 되냐면 경우의 수의 쟁점은 곱하거나 나누는 게 아니에요. 곱하거나 나누는 행위는 나의 생각이 맞았음을 그냥 계산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경우의 수 문제는 곱하거나 더하기 전에, 나누는 거 말고요, 곱하거나 더하기 전에 다 끝나요. 풀이가 90% 이상이 끝납니다. 그게 뭐냐? 상황을 쪼개는 거예요. 분할하는 거. 복잡하면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겹치지 않는 여러 개로 나눕니다. 각각을 세요. 더해요.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는 상황을 나누는 걸 잘해야 경우의 잘 세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문제를 다량 풀어서 경우의 수를 잘하고 싶은 학생들 중에 해설 참조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해설 참조 해보면 다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따라가, 그 길을 쭉 따라가. 그래서 답이 나오면 나 오답을 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그게 오답이 아니고 왜 나는 이렇게 못 나눴지? 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오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잘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생각하는 게 오답이에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면 끝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면 경우의 수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좋아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상황을 겹치지 않는 간단한 몇 개의 상황을 나누어서 각각을 세서 답을 구할까?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제가 뭐 했어요? 나눴잖아요. 여기까지가 문제의 90%를 푼 거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답을 진행을 하면 이 다 나누고 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야 니네 근데 여기 또 질문 없냐? 그때 못 풀어가지고 질문 안 하는 놈도 있는 것 같은데? 야 추가 질문 좀 해봐. 여기 쓸스테요. 21번 23번 26번 너 아직도 안 풀었니? 저기 안 한지 오케이. 27번 25번 다 됐죠? 그러면? 이 앞에도 있나? 혹시 있으면 또 하세요. 19번 그러니까요. 지난 시간에 이제 과제가 덜 돼서 와가지고 질문 못하는 친구도 있었어가지고 그렇고요. 여기 뭐 수원 안 배운 학생 없잖아. 그냥 누가 봐도 지수함수의 특징인데 f1, 2라고 하는 걸 보니 fx는 2x제곱인가 봅니다. 틀렸죠? 맞았죠? 역함수는 로그 함수일 거니까 로그 함수의 성질에 만족하겠죠? 이렇게 풀면 안 되죠? 네, 학원입니다. 네네네. 네. 네, 맞습니다. 교재에 제가 안내 안 드렸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교재는 센 공통수학 원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개념 교재는 저희가 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되고요. 근데 수원을 배워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걸 또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니까? 학교 시험 보고 내가 나왔어. 지수함수네 2x제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럼 그냥 진행하면 되지. 객관식이니까. 근데 이렇게 푸는 건 올바르진 않지 사실은. 왜냐면 이걸 만족하는 게 진짜 이것뿐이냐부터 검증을 시작해야 되니까. 서술형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 줄 알더라도 이제 이렇게 푸는 건 약간 양아치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없을까?를 또 따로 또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답 나왔다고 넘어가지 말고 지수함수 각이네 이러면서 답 먼저 찾아놓고 그렇다면 내가 수원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려면 뭘 해야 되지? 이런 걸 또 생각하셔야 한다고요. 우리가 문제를 푸는 목적은 문제를 통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알겠죠? 답을 찾기 위한 게 아니야. 답은 해설지를 펼치면 바로 있습니다. 찾았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문제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생각을 한다. 이런 관점을 보는 거예요. 기억을 판정하려면 FED 0이라고 했으니까 FED 나오게 만들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F0 0을 만들면 되니까 X에 1 Y에 0 넣을까요? 그럼 왼쪽이 F2니까 2가 되죠. 맞잖아? 그리고 2 곱하기 F0이 됩니다. 그래서 F0이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틀렸네. 맞죠? 네. 그 다음에 F5가 32인 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F2는 F1의 제곱이에요. XY 1 넣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F3은 뭐겠어요? F2 곱하기 F1이겠죠. 그러니까 F1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점점점. 그죠? 그럼 F5는 F1의 5제곱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2구나 라는 거 하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역함수에 관한 성질은 안 나와 있잖아요. 물론 로그 함수의 성질 쓰면 되긴 한데 아무도 안 나와 있잖아. 안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것은 FC는 A 이렇게 잡는 거예요. 왜냐면 역함수의 독립변수는 원함수의 종속변수예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입장에서 y좌표라는 얘기지. x좌표가 아니라. 그래서 FC는 A라는 이런 식을 잡는 거야. FA는 어쩌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FD는 B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FC 더하기 D 저기 넣을 수 있으니까 FC 곱하기 FD니까 A, B일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 그죠? 요 세 개를 역함수를 이용해 표현하면 F 인버스 A는 C예요. F 인버스 B는 D입니다. 그리고 얘와 얘의 관계를 표현하면 F 인버스 AB는 C 더하기 D가 되네요. 따라서 얘가 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하셨나요? 네. 사실 제 생각에 이걸 만족하는 건 지수함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fx는 2x제곱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 이거밖에 없냐를 증명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당신 왜 이렇게 푸냐라고 하면 잠깐만 이렇게 다시 풀게요. 이렇게 풀고 말지. 이걸 만족하는 건 얘까지 만족하는 건 2x제곱 뿐이다. 이걸 보이는 게 더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1번. 집합 A는 1, 2, 3이고 1대1 대응인 함수 A에서 A로 대응하는 원소를 함수를 이제 생각할 건데, 이거 보세요. 특이하네. 함수 자체를 원소로 갖는 집합인 거예요. 맞잖아. A를 정의역으로 하고 A를 공역으로 하는 함수를 원소로 간다니까요. 이해됐죠? 예, 그럼 함수의 개수인데 그냥 함수가 아니고 1대1 대응인 함수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원소가 3개니까 1대1 대응인 원소 함수 1대1 대응인 함수의 개수는 몇 개?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러니까 NS는 6개다. 참이죠. 그 다음에 K가 1, 2, 3에 대하여 이거 되게 재밌는 문제인데, 얘를 이렇게 써도 되나? 무지성 로대 하지 말고 드몰간 2개짜리 써본 적이 있는데 3개짜리 써본 적이 없잖아. 아니 드몰간 3개짜리 써본 적이 없을 텐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지금. 그죠? 3개짜리 써도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좀 있어야지. 근데 논리가 우리를 구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S1은 SK, 그러니까 여기 제시가 돼 있잖아. S1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항등으로 대응,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응하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SK가. S1은 F1이 1이 아닌 함수만 고르는 거야. S2는 F2가 2가 아닌 함수만 고르는 거야. S3는 F3가 3이 아닌 함수만 고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뭐라고 적혀 있는 거냐면 얘들을 다 합쳐놓은 게 아닌 것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잖아. 그러면 S1이어도 안 되고 S2여도 안 되고 S3여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개짜리 드몰란 써본 적이 없지만 이걸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바로 납득하죠. 논리적으로 의미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야, 밥을 먹었거나 빵을 먹었거나 떡을 먹은 사람이 아닌 사람은 밥도 먹지 않았고 빵도 먹지 않았고 떡도 먹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배워야 한다고? 이거 안 배워도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두 만족하려면 F1은 1이어야만 하는 거죠. F2는 2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F3은 3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F1은 1이면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일종의 이중부정인 거지. 그럼 F2는 1이어야 되는 거지. F2도 2가 되면 안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F3도 3이 되면 안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F3, 3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이덴티티 펑션 하나밖에 없어요. 모두가 항등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디귿은 좀 재미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게 더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뭔지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3번 합성해서 아이덴티티 펑션이 되려면 함수의 구조가 어떤 구조죠? 그냥 항등이거나 메쉬, 그물 구조이거나. 메쉬 알잖아요. 지금 몇 시인지만 알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여드리면 빠른 진행을 위해서
개 빠르죠? 네. 자. 그래서 요런 거 하나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물 구조면 이런 거, 이게 아니라면 이런 거밖에 없죠. 이거 말고 그물 구조 없을 텐데. 없잖아. 예. 그러니까 H는 이 세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세 번 없어가지고 두 번 없어가지고 네? 두 번 없어가지고 아니에요. 이거요? 아, 그러니까 세 개를 합성했다고요. 죄송합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나는 저거를 세 번 합성했다고 내가 자꾸 표현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냐면 이 서클의 개수를 보는 게 아니야. x가 함수를 통과한 횟수를 나는 세는 거란 말이야. 나는 기본적으로 모든 함수를 합성함수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h를 한번 통과하는 순간 합성이 됐고, 또 h를 통과하면서 또 합성이 됐고, 또 h를 통과하면서 또 합성이 됐다. 이렇게 보는 관점인 거지. 근데 합성함수는 두 번 합성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맞다는 게 아니야. 근데 앞으로 내가 계속 이렇게 잘못 이야기할 거란 얘기야. 알겠지? 이해하겠죠? 함수를 세 번 통과했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함수를 두 번 통과해서 항등이 되려면 그냥 항등이거나 두 개씩 교환이거나, 모두가 교환이 필요 없어요. 두 개씩 교환하고 나머지 항등이어도 돼요. 한 쌍이 교환이고 나머지 항등이어도 돼요. 두 쌍이 교환이고 나머지 항등이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원소가 세 개니까 이런데, 세 개가 그물 구조를 형성하고 원소 네 개였으면 하나는 항등이어도 돼요. 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것도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원소가 3개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H는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지. 맞잖아. 예. H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G는 몇 가지가 있어요? F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G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G는 6가지가 있겠죠. 맞잖아. 그럼 F도 6가지가 있지 않나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G가 하나 결정되면 H가 하나 정해졌을 때 이 F는 자동 결정이에요. 왜냐면 합성해서 H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F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순서상의 개수는 이 H 3개에다가 G 6개, F 1개 해서 18개입니다. 합성해서 H를 만들어야 되니까 F를 자유롭게 6개를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5개를 고를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H를 이 셋 중 하나를 고를 거 아니에요. 네, 이 셋 중 하나를 고를 거 아니야. 그 골라진 상태에서 G는 6개를 선택할 수 있지만 H는 F는 한 개밖에 없다고요. H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18개입니다. 이거 잘못 판단해가지고 3 곱하기 6 곱하기 6 졸라 많네. 왜 17개 안 돼? 이렇게 끄면 답은 맞았겠지만 언젠가 또 다칠 일이 있는 거죠. 아시겠죠? 18개예요. 323 까지만 하고 잠깐 쉴까요? 327까지만 하고, 아니 3 맞죠? 이 323번이 굉장히 독특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했지, 아영아? 1대1 대응. 그죠. 1대1 대응이라고 했죠. 1대1 대응은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1대1 함수여야 되고, 두 번째,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합니다. 좀 쉬운 문제는 1대1 함수만 가지고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역함수의 존재 조건을 그냥 1대1 함수로 오해하는 경우가 생길 정도로 그런 문제들의 비율이 높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1대1 대응해야 돼요. 그런데 R에서 R로의 함수니까 이미 공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치역이 뭐여야 돼요? R이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x는 3을 기준으로 함수를 이을 거잖아. 여기 이렇게 x는 3이 있다면 일단 위쪽에 있는 직선은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아래쪽에 있는 곡선이 오히려 나아 보이죠? 대칭축이 C인 위도 블록인 2차 함수잖아요. 근데 3의 좌측에서만 쓰는 거지. 그러면 1대1 함수를 만족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안 된다니까? 1대1 깨졌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 된단 말이지. 다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는 거냐면 여기에서 이 절반의 왼쪽을 적당히 끊어서 취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가 이미 C,4란 얘기지. 그래서 절반의 왼쪽에서 적당히 취할 때 왼쪽을 밀리면 밀릴수록 이 y좌표는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게 돼요. 맞잖아. 이렇게 왔으면 동 안 들었지? 그럼 여기가 C,4인 거고 C가 3인 거고 보통 이런 경우가 답이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서 맞추는 애들 많을 거야. 알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와서 적당히 이런 데서 끊어졌다. 꼭지점이 아니었다. 라고 하면 이 값이 y좌표가 4보다 작은 값이잖아요. 그러면 4보다 작은 값부터 나머지 치역은 얘가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맞잖아. 얘가 다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거지. 근데 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F3을 구할 수가 있거든. 물론 A, B, C에 관한 식으로 나오겠지만 F3을 구해보면 여기 등호가 붙어있잖니? 맞아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2 곱하기 A분의 1 더하기 B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얻어진다고. 이 F3은 이 F3의 최소값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 맞잖아. 왜냐면 얘가 왼쪽을 취하면 취할수록 이 점의 값이 점점 작아진다니까? 그러면 얘 최소값이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그걸 연결해서 실수 전체의 치역을 만들 거 아니냐고. 물론 저 모양만 딱 봐도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 각 아니에요 이제?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요? 내가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잖아. 나는 보자마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각이었는데 안 보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F3의 최소값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거야. 이의 최소를 모르면 연결할 수가 없거든. 치역을 실수 전체 만들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의 최소가 궁금하네. 저는 산술기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산술기 해도 될걸요? 제가 그냥 코시슈바르츠 많이 선호할 뿐이에요. 그러면 얘랑 곱한 거에 제곱근 얼마? 1이죠. 얘랑 곱한 거에 제곱근 얼마? 1이죠. 이거 훨씬 낫지 않나? 4네. 맞아요? 그럼 얘 최소값이 4니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값이 비게 돼요. 치역이 실수 전체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여기 무조건 이렇게 선택했어야 되고 여기가 3,4니까 C는 일단 3이구만. 이걸 알고 시작하는 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근데 그런다고 해서 A, B는 알 수 없잖아요, 선생님. 왜냐면 이 최소값 4가 A, B랑 상관이 없잖아요. 왜 상관이 없냐? 최소값을 얻었다는 건 등호가 성립했다는 거잖아. 선생님이 절대 부등식을 다룰 때 항상 뭐 생각하라고 했지? 문제에서 물었든 묻지 않았든 태우? 감사합니다. 등호의 성립조건을 확인하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A는 B 더하기 1 때 성립한다. 왜냐면 A 제곱이 B 더하기 2의 제곱하고 같을 때야. 근데 둘 다 양수니까 A는 B 더하기 2야. 그러면 A 마이너스 B가 2인 걸 알잖아.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답은
2 더하기 3이니까 5네요. 뭐 이쪽은 이렇게 이어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되게 좋더라고요. 저 풀어놓고도 문제 되게 좋다. 겁나 똑똑한 사람 만들었네 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요거 물어보는 문제를 좀 불편하게 느낀다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왜냐면 1대1 함수만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문제를 내놓고 1대1 함수만 가지고 풀리는 문제를 꿀을 많이 빨았거든. 그래서 요거까지 포함해서 물어보는 게 원래 당연한데 이걸 뭐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불편감을 느끼는데 거기에 이제 앞단원에 절대부등식까지 섞어가지고 문제를 아주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